Hello, welcome to my channel. 오늘은 영어 초보자분들이 영어 원서를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해서 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아닌 성인분들이 영어 책이나 영어 원서책 혹은 영어 동화책으로 이제 시작할 때 레벨이 굉장히 높은 책을 먼저 고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해리포터는 사실은 쉽게 적혀진 책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영어 초보자분들이 해리포터는 뭐 아이들용이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영어 원서로 해리포터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한 페이지도 다 끝내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를 처음 공부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영어 초보자분들은 영어 동화책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추가적인 내용은요. 영어 동화책을 영어 초보자분들이 선택해서 영어 공부용으로 선택을 할 때 무엇을 봐야 되냐입니다. 영어 초보자분들이 특히 이제 성인분들이 영어 동화책으로 영어를 공부를 할 때 너무 유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영어 동화책은요. The Bear라는 동화책입니다. 레이먼드 브릭스라는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영어 동화책 작가분을 이전 영상에서 사실 잠깐 짧게 소개해드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레이먼드 브릭스라는 저자는 The Snowman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어 동화책을 집필을 했거든요. 사실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The Snowman이 훨씬 더 유명한 책이에요. The Snowman은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 영어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진 영어 동화책입니다. 짤막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이 The Raymond Briggs라는 이제 저자의 책을 소개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적은 책은 사실은 유치함과는 잘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적은 영어 동화책을 사실은 아이들용보다는 성인용으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The Snowman이라는 이제 영어 동화책 같은 경우도 유추할 수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눈사람을 소재로 한 영어 동화책입니다. 근데 보통 저자마다 다르지만 스노우맨을 주제로 해서 적힌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동심을 좀 지켜주기 위해서 결말이 굉장히 따뜻하게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즉 스노우맨이라는 생명체는 사실은 일회성 그리고 소멸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작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좀 속상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을 굉장히 좀 따뜻하게, 즉 스노우맨이 눈이 녹아도 사라지지 않고 뭐 내년에 다시 돌아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레이먼드 브릭스에 나온 이 스노우맨에 나오는 스노우맨은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노우맨이 녹아서 다 쭉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음, 스노우맨이나 생명체의 죽음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후에 레이먼드 브룩스라는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관대하진 않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가족의 죽음 혹은 키우던 애완동물의 죽음까지 시작해서 아이들이라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소재이다. 그래서 사실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소재를 레이먼드 브릭스는 굉장히 담담하게 동화책에서 풀어내게 됩니다. 레이먼드 브릭스의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의 사실 스타일이 굉장히 책을 담담하게 풀어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아이들보다는 성인들한테 영어 동화책을 추천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말을 듣고 사실은 저 스노우맨이란 책을 구입하고자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게 이 책은 문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 공부용으로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The Bear라는 동화책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글도 굉장히 많아요. 사파도 손으로 직접 그려져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작품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손으로 하나하나 이걸 다 그린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글도 꽤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분들도 책을 한 권을 소장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두고두고 영어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이걸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사실 책을
영어 동화책을 살 때 내용이 너무 짧거나 글이 너무 짧게 들어가 있으면 사실 소장용으로 추천드리기가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림 자체도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 안에 있는 글도 꽤 문장이 길고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용으로 특히 영어 초보자 분들한테 굉장히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레이먼드 브룩스 얘기를 할 때 이 책을 제가 사실 잠깐 소개를 드렸어요. 이 책도 굉장히 제가 많이 드린 책인데 이 안에 보면 사파의 작품성도 굉장히 높고 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영국의 시대상을 굉장히 잘 나타내 있어요. 1928년도부터 이 얘기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 있는 두 분은 레이먼드 브룩스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사실은 일화를 이 내용 안에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저는 사실 한 번씩 내용은 안 보더라도 이렇게 그림을 쭉 천천히 보기도 하거든요. 이 그림 안에 영국의 1920년대, 30년대 이때 이제 가정상,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가구를 썼는지, 벽지는 어떤 걸 썼는지, 혹은 음식은 무엇을 먹었는지가 사파에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타나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영국 문화를 느끼기에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교육적인 책이기도 해요. 사실 내용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레이먼드 브룩스의 책을 첫 번째로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The Bear라는 책을 일단은 읽어보시고 이런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사파도 굉장히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은 이 책, 다음 책으로 Arthur and Ernest라는 책입니다. 이 책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The Snowman이라는 이 책은 사실은 The Bear보다는 좀 더 유명한 책이지만 이 안에 사파밖에 없고 문장은 없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용으로는 조금 추천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어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어 동화책 설명을 드렸고요. 영어 동화책을 고를 때 첫 번째로 해리포터는 굉장히 사실 어렵다. 그래서 아이들용이라고 무작정 영어 원서를 고르면 사실 실패할 수는 있기 때문에 영어 초보자분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영어 동화책을 고르는 것을 추천한다. 그런데 영어 동화책도 안에 내용이 너무 유치하다거나 혹은 영어 문장이 너무 없는 경우에는 소장용으로 조금 꺼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책, 레이몬드 브룩스에 의해 적혀진 The Bear라는 책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my video. I hope I can see you next time again and have a great day. Bye for now. Bye bye.